손님, 맞을래요? 이상한 말입니다. 손님이라는 존칭 뒤에 맞을래요라는 협박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한때 대한민국 IT의 중심지였던 용산 전자상가를 지칭하는 밈이었죠. 지난 2007년 한 방송사의 기자는 용산 전자상가에서 물건 가격만 물어보고 그냥 나갔습니다. 그러자 매장 주인이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매장 주인이 한 손님, 맞을래요? 라는 말은 인터넷으로 크게 이슈가 되며 유행했습니다. 그러나 대중에게 그다지 충격적이거나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죠. 용산 전자상가는 엄청난 상술로 이미 유명한 상태였으니까요. 용산 전자상가에서는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제품의 적정 가격을 사전에 알아보지 못하고 가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바가지를 쓰기 일쑤였습니다. 매장 주인들은 아예 가격을 물어보는 손님들에게 얼마까지 알아봤어요? 라고 역질문을 하곤 했죠. 또 한 번 구매한 물건은 환불이나 교환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환불을 요청하면 제품이 중고가 되었다며 금액의 일부만 돌려줬으니까요. 결국 구매자들은 더 큰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구매한 제품이 생각과 다르거나 마음에 안 들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품 안내에 대한 대가도 요구했습니다. 매장 주인들은 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면 반드시 그 매장에서 구매해야 하는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매장의 인원을 동원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불사했죠. 이쯤 되니 일반 소비자들에게 용산 전자상가는 눈뜨고 코 베이는 곳이며 여성은 언감생심, 무서워서 가지도 못하는 암흑과 뒷골목 같은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산 전자상가의 소매업 종사자들은 소위 용팔이라는 비속어로 불렸습니다. 이렇게 악명을 떨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당시 컴퓨터 부품이나 전자제품을 마땅히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용산 전자상가를 계속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말부터 인터넷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온라인 마켓이 활성화되면서 용산 전자상가를 찾는 소비자가 급감하였고 이에 용산 전자상가는 몰락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죠. 용팔이에 대한 인식이 극도로 나빴기에 용산 전자상가가 무너져 가는 것을 보고 슬퍼하는 이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나마 현재까지 컴퓨터 부품 중간 도매상들이 용산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지만 그마저도 이제 끊길 위기에 이르렀죠. 그래픽카드 수입 업체들이 엔비디아의 신제품 그래픽카드인 RTX 3080의 물량을 오픈마켓 등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국내 그래픽카드의 가격은 대부분 용산 전자상가의 도매상에 의해 결정됐습니다. 국내 시장이 소규모다 보니 수입 업체들이 재고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대부분의 물량을 도매상에 공급했기 때문이죠. 도매상들은 특정 그래픽카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했습니다. 지난 2018년 발매된 RTX 2080의 가격은 $699로 RTX 3080과 같은 가격이지만 용산의 소매상에서는 150만원에 가깝게 판매됐죠. 소비자들은 이를 보고 용프리미엄, 용팔이가 용팔이 했다며 분노했고 일각에서는 가격을 높이기 위해 유통업체들이 단합하여 물량을 풀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일부의 소비자들은 용프리미엄을 내면서까지 구입하는 것을 거부하고 AS의 불리함과 배송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서 해외 직구를 택하기도 했죠.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원활한 유통과 재고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내 유통업체에 맡겼던 결과가 국내 판매량 하락의 요인이 된 것입니다. 이에 수입업체의 상당수는 폭리를 취해 국내 유통을 방해한 중간 유통업체를 배제하고 오픈마켓에 물량을 공급하거나 직접 판매에 나섰습니다.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은 100만원 안팎으로 형성됐고 소비자들은 용 프리미엄에 비해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이라며 반겼죠. 반면 용산 전자상가를 중심으로 도소매상들은 일부 유통업체가 폭리를 취하긴 했지만 대부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유통 자체를 막는 것은 대기업의 자영업자 죽이기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동안 용산 전자상가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고 눈앞의 이익을 더 좇았죠. 그 결과는 결국 간신히 붙잡고 있던 자신의 목숨줄을 스스로 끄는 꼴이 되었습니다. 결국 끝까지 자정을 하지 못했던 용산 전자상가의 최후. 과연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요?